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집안 없다. 고품격 대국민 사연 토크쇼. 사연 있는 오늘은 공포로 갑니까? 맞습니다. 무서운 사연이 많은 남자 전민기입니다. 사연 듣고 싶은 남자 박수산입니다. 사연을 들려드리는 여자 최윤아입니다. 바이브레이션 뭐죠?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 오늘은 공포 특집. 네. 사실 아. 이 더운 날씨에는 이 공포가 자연 그 뭐라고 할까요? 에어컨. 자연 에어컨. 석빙고. 석빙고. 그거 생각 안 났어? 동빙고. 동빙고. 맞아요. 네.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나 네.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얘기 중에 저는 가위 눌린 적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진짜 많아요. 귀신 보여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 존재가 느껴져요. 약간 뭐가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거 네. 가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지발가락부터 표정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손이 살아있잖아. 어떻게든 이 가위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안 해요? 풀려요, 안 풀려. 그렇게 해도 안 풀려요. 제가 다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는데 결국 눈 뜨면 그 자리 그대로. 그렇지. 나 딱 한 번 눌려봤거든. 가위.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어릴 때 나 네. 원래 가위 같은 거 안 눌려. 난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하는데 그날은 딱 몸이 안 움직여서 눈을 딱 떴더니 네.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귀신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농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진짜 하얀 옷 입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느꼈던 소름이 아직까지 느껴져요. 그러나 지금 아내가 더 무섭어. 귀신도 이겨버립니다, 아내가. 뭐 어쨌든 그런 네.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귀신을 실제로 본 게 대학생 때 오. 친구 자취방에서 4명이서 누워서 자는데요.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제가 안 자고 있는데 그 존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친구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저한테 소름.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가 왔나? 그래서 누구야?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보이니까 누군지 핸드폰을 딱 켜서 후레쉬를 비췄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밑에 자고 있던 친구 2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저한테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야, 나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진짜 소름이었던 게 밑에 있던 2 친구가 저한테 야, 나 어제 우리 사이에 분명히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서워서 뒤를 못 돌아봤다. 어머. 와, 그런 경험. 근데 그때 실제로 이 귀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 있나 없나 사실 모르지만 가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짧게 하나. 새벽에 자고 있는데 띡띡띡 쿵쿵 띡띡띡 와, 남잔데도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이걸 누르니까 실제로 띡띡띡 비밀번호를. 계속 하고서 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가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화면으로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어머. 어떤 술 취한 새끼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귀신보다 무서운 예,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사연. 지금 이야기한 건 비교가 안 되는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찬희님 사연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으스스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방영되는 나 악귀를 이거 엄청 보시면요. 보거든. 노크 소리에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사실 그 대사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생각납니다. 문을 열면 그 귀신이 있어요. 문을 열었네. 나 그거 안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힘과 상관없이 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무더워요. 이 문을 절대 열면 안 돼요. 노크를 누가 하더라도 문을 절대 열면 안 돼요. 악귀 드라마에서. 예, 예. 네. 신랑과 코타키나발루 여행이었고요. 관광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행 마지막 밤. 숙소에 들어와서 제가 먼저 씻고 신랑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온 후에 씻으러 가더라고요. 밤이어서 발코니 밖엔 바다라 어두컴컴했죠. 저는 화장대에 앉아서 로션을 바르는데 문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전에 맥주를 시켜서 초인종을 누르면 되는데 굳이 노크를 하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크도 보통 성인이 두드릴 때는 그 경쾌한 그 힘의 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크 소리는 정말 힘없이 무서워. 한 번 똑 하고 힘겹게 똑 하고 두드리는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요. 문 가까이 가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봐도 아무 기척도 없이 조용합니다. 아, 그래 무시하자. 아, 무서워. 다시 화장대로 와서 로션을 바르는데요. 다시 또 힘겹게 아, 뭐지? 다시 문으로 가서 더 신경을 바짝 세우고 밖에 소리에 기울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도저히 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신랑이 씻고 나오길래 말을 했습니다. 혹시 문을 열어봤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상해서 안 열었다고 하니 잘했다. 오늘은 그냥 TV 켜놓고 자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네. 더 이상 노크 소리도 없고 그래 TV나 켜놓고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잤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침대 밑에 귀신이 누워있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나오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 사실 어젯밤 발코니에서 좀 이상한 거 봤어. 뭔데? 그 기지개 펴면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우리 층이 맨 위층이었고 그 위엔 방이 아닌데 누가 몸을 앞으로 숙여서 멀리 바라보고 있더라고. 헛것을 봤나 싶어서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역시나 있었다고. 남편도 너무 오싹했지만 제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일을 가이드한테 말했더니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사실 그 리조트 귀신 있어요. 봤다는 사람도 많고 택시 운전사들이 거기 들렀다가 나올 때는 룸밀러를 뒤집어서 온대요. 왜요? 뒷좌석이 보인다. 오. 만약 제가 그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7년이 지난 일인데도 잊혀지지 않고 그 노크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이 엄청 드네. 나는 아까 그똑 네. 똑 두들기는데 그게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귀신보다 이게 안 보이는데 뭔가 존재. 있다고 느끼는 거. 근데 여긴 코타키나발루니까 가본 적 한국 귀신일지 아니면 코타키나발루 귀신일지 모르겠는데 배민도 아닐 거고요. 코타키나발루 배민이 여기까지. 배민원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오래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오래된 호텔이나 이런 숙소에 귀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약간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 호텔에는 이런 사연이 있고 서사가 있다.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봤다는 분들도 진짜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오싹오싹 공포체험이라는 그 책이 있어. 그런 책들 맨날 보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텐트 같은데 놀러 가가지고 밤에 사실 여기다 램프 하나 탁 켜놓고서 이런 얘기하면은 꿀잼. 그때가 이제 최고죠. 예. 근데 솔직히 귀신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믿죠. 유나 실제로 씨도? 있는 거. 저도 믿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심야괴담회를 제가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와, 꿀잼입니다. 네. 그리고 사연들을 보면은 그 여름에 지금 요즘 같은 더울 날씨에 그거 딱 보면은 와, 에어컨 필요 없다니까. 에어컨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악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태작이라는 게 있었대요. 태자귀? 어떤 작이죠? 무당들이 네. 본인의 신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있는 아이 중에 둘째인 아이를 제물로 가죠. 데려다가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실화래요? 역사책에도 있어요. 태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원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네. 사연에서 네. 가위에 눌리시긴 했지만은 사실 가위가 없더라도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집에 지내면서도 제일 무서운 게 요즘엔 노크 소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노크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배달 자체도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고 하지 노크해주세요 이거 안 적거든요. 아까 저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띠띠띠 쿵쿵쿵 할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맞아.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예. 이 노크 소리는 진짜 두렵습니다. 두려워. 그래도 다행인 건 정말 안 보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끝났기에 망정이지 아. 이거 실제로 보면은 그 트라우마 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외국 코타키나발루로 신혼여행 갔을 때 만났던 귀신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으스스한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아, 유나 씨가 잘 읽어. 유나 씨. 무서워. 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복도식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 복도식 아파트. 아, 근데 귀신은 꼭 복도식에서만 나와.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는 거의 없다. 복도식에만 아직 맛이 남아있어요. 안 살아요. 왜냐면 비밀번호 열고 들어. 네, 뭐 어쨌든. 네. 예. 네, 그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참 잘 들려요. 게다가 여자 혼자 사니까 주변에서 도어락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잠결에 우리 집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띡띡띡. 근데 그때만 해도 그치, 뭐 다른 집 도어락 누르는 소리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도어락 뚜껑이 위로 올라가 있더군요. 이상하다. 다시 며칠이 지나서 집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누나, 왜 도어락 열려 있어요? 순간 쭈뼛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날도 새벽 2시경에 어김없이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확 제치고 열어봤더니 누군가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더군요. 딱히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고 말하기도 뭔가 애매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일단 넘어갔죠. 그래, 오히려 내가 문을 열어 제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안 하겠지 라는 안도감도 한편 생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섬뜩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도어락 번호키를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제대로 좀 결판을 내자. 문을 확 열어 제꼈죠.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5초 전에 누군가 분명히 도어락 번호키를 열었는데 글쎄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아파트 관리실의 CCTV를 확인해봐도 그 시간에 찍힌 사람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로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대중 없습니다. 새벽일 때도 있고요. 밤일 때도 있습니다. 역시나 문을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어락도 바꿔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다시 또 들립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왜 이럴까요? 진짜 귀신이라도 온 붙은 걸까요? 이제는 그 삑삑삑 삐리릭 소리만 들려도 소름 돋습니다.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삑삑삑 띠리릭. 아마 띠리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건 이제- 삑삑삑까지만. 띠리릭은 열렸다는 거기 때문에. 삑삑삑이면 미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제 경험이랑 똑같은데 저는 한 번에 그치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매일 반복된다? 아, 그럼 진짜 공포죠, 공포. 예전에 제가 북가자동 살 때 새벽 2시인데 띵동 해가지고 이게 화면을 봤는데 없는 거야. 그 좀 있는데 또 띵동 해서 봤는데 또 없어.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집들이 왜? 새벽에 띵동 해서 그 화면을 봤는데 무서워.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막 경찰 오고 CCTV 돌렸더니 동네 고등학생들이 장난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띵동하고 다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진짜 두려워했던. 벨트 했구나, 벨트.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똑같은 집인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딱 보는데 이 벽 쪽에 표시가 돼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그쵸? 있어요. 별표 하나 하고서 2, 하트 1. 가스 검지원 여기 체크했고.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이게 뭐지? 왜냐면 우리 집이 어른들이 애 하나잖아. 그래서 내가 옆집을 봤는데 거기도 돼 있고 몇몇 집이 돼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택배 아저씨가 그 표시를 해놓은 거더라고.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그쵸.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거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사람이 뭔가를 해놓은 거에 우리가 맞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혼자 TV 볼 때 띵동 했을 때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시간에. 근데 귀신도 무섭지만은 사실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맞아. 그건 맞아. 이분도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내려가는 걸 보셨다 그랬잖아, 비상계단으로. 벨트한 거 아니겠죠? 벨트일 가능성이 어. 좀 높아. 우리 어릴 때 이제 했던 장난 중에 맨날 띵동 하고서 막 도망가고 재밌어 깔깔깔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CCTV를 확인해도 지금 시간에 찍힌 사람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인데. 밤이라서 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CCTV를 좀 새 걸로 다시 한번 달아달라고 하고서 이거는 진짜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상해. 어우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저희 집은 옆에 하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현재 실화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걸 한 5개월 전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 이렇게 문 여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연필로 하트가 그려져 있어서 근데 분명히 이사 올 때 그 표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제가 그 옆에 집을 다 둘러봤는데 저희 집만 그 표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섭다. 나는 아까 왜냐면 다른 집들이 다 있어. 다른 집이 없어. 그래서 제가 다 봤거든요.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근데 진짜 저희 집만 초인종 옆에 벨 옆에 이렇게 하트가 있어서 그 뒤로 지금도 약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볼펜으로 하트 깨진 거 한번 그려놔. 빨간색으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뒤로 저도 약간 이 삐삐삐삐가 가끔 새벽에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저희 집 건 줄 알고 막 놀래서 깨고 아침에도 잠결에 뭐지 하면서 막 놀래서 깨고 이러거든요. 근데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표식 봤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 별거 아닌데 그 주는 공포가 대단해. 그쵸.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고민이긴 하겠네.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접수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뭐 수사를 하던지 아니면 이 아파트에 사시면은 복도식이니까 그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가 장난치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공포입니까? 복도식 특히나 새벽에 맨 끝에 집이어봐. 거기 걸어갈 때 미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뒤로 갈 때 있습니다. 문 앞으로. 느낌 있네. 싹싹. 만약에 저였으면은 이분의 상황이라면 한 몇 개월 정도만 차라리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번호키 도어럭 요거를 없애고 키로 바꿀 것 같아. 열쇠로? 차라리 몇 달만. 그것도 나쁜 방법 몇 아닙니다. 달 만이라도 네. 내가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괜찮을 것 그리고 그 홈 CCTV 같은 거 요즘에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 숨겨 놓던지 해가지고 한번 아마 아파트 CCTV는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줄 네. 거야. 그거 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24시간 좀 돌려보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때 띵동 했을 때 그때만 나가갖고 이제 이거 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도식 아파트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사실 무서운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또 복도식 아파트 장점도 많아요. 그 앞에 이웃 간에 또 자전거는 국룰이거든요. 자전거, 화분, 그런 거 내 공간 조금씩 있는 느낌이라 좀 나만의 창고 느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찬장 같은 거 거기다 놓고 있어. 신발 안에 못 넣는 거 넣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닌 거지.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서로 이제 양해가 되는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복도식 끝에 집은 그 벽이 완전 자기 맞아요. 거기는 또 하나의 캠핑존이 또 만들어져 있어. 뭐 그런 이제 추억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오싹한 사연을 만나봤더니 무더위 싹 날라가네. 근데 제가 오늘 사연 들으면서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실제로 귀신 그리고 사람 두 가지를 다 다뤘잖아요.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사람이다. 맞아.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어쨌든 사연 있는 집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내 사연 재미없는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5만 가지 사연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카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다. 이야기 나눈다. 시간 가는 줄 진짜. 맞아요. 오늘 이 사연 보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무서운 이야기 한 번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품격 사연 맛집, 사연 있는 집은 여러분의 사연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사연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넘치는 곳, 사연 있는 집!